안녕하세요. 닥터호호 김호빈 원장입니다. 침샘보톡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마, 미간, 눈가, 턱보톡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침샘보톡스는 생소하실 것 같아서 침샘보톡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식사량이 많은 경우, 과식하는 경우 침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침샘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침샘이 커지게 됩니다.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 구토가 잦은 경우에도 침샘이 자극받으면서 침샘이 커질 수가 있고요. 잦은 음주, 흡연 시에도 침샘이 자극받아서 커지게 됩니다. 침샘 자체가 커지지는 않지만 피부 피하 지방층이 얇아서 침샘이 잘 보이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톡스의 원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으면 신경에서 신호가 가고 근육이 그 신호를 받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톡스는 이러한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못 가게 하고 신호가 못 가게 되니까 당연히 근육이 수축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근육 부위에 주름이 호전되고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편이고 볼륨 을 줄이는 목적의 턱이나 체형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수주가 걸리게 됩니다. 침샘도 같은데요.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해 줘야지 침샘이 침을 만들고 배출하고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보톡스 시술 시에는 신경에서 침샘으로 가는 신호를 못 가게 하고 침샘이 일을 안 하게 되다 보니 침을 안 만들고 배출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침샘의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침샘이 있는 부위에 볼록함 등 볼륨이 신경 쓰인 경우에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그 부위의 볼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강 주변으로 해서 큰 세 쌍의 침샘이 있습니다. 귀밑샘하고 턱밑샘, 혀밑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빨간 부위가 가장 많이 보톡스 시술하는 부위인 씹는 근육, 교근, 턱 보톡스 시술 부위고요. 요 귀 앞쪽으로 볼록함이 있으면 귀 앞 침샘 보톡스, 요 귀 아래쪽 볼륨이 신경 쓰이시면은 귀밑 침샘 보톡스, 요 턱 아래쪽, 바깥쪽 침샘에 볼록함이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턱밑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볼륨이 줄어들면서 갸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시술 시에 침샘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고 침샘을 사용하지 않게 돼서 그 볼륨 부피가 줄어드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3, 4주 정도가 지나면 침샘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4개월, 6개월 간격으로 시술 시에 볼륨이 줄어든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시술에 속합니다. 출혈 감염의 위험성이 낮은 편이고 입마름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또한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침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여러 부위에 분포하기 때문에 한두 부위 정도 침샘이 억제된다 그래서 입마름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주변 신경 근육에 영향을 주고 안면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보톡스 시술보다도 발생 확률은 낮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는 보톡스가 턱 보톡스고요. 교근의 볼륨을 줄이고 얼굴을 작고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턱 보톡스를 맞는데도 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귀 앞쪽이라든가 턱 밑 볼륨이 계속 눈에 띄는 경우에는 턱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침샘 보톡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턱 바깥쪽 이 부분 볼륨이 신경 쓰이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침샘 있는 부위가 눈에 띄는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가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미용에 관심이 많은 20대, 30대가 침샘 보톡스를 가장 많이 시술 받으시는 것 같고요. 40대, 50대 이상으로는 얼굴 볼륨을 고민으로 방문하셔서 턱 밑, 귀 밑, 귀 앞쪽의 볼륨감을 설명드리면 시술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샘이 있는 부위의 볼륨을 줄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효과적이고요. 얼굴 턱끝을 들어보고 내려보고 침을 삼켜보고 좌우의 여러 각도로 관찰해서 침샘이 눈에 띄고 볼륨감이 도드라지는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진을 많이 찍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서 얼굴 바깥 라인이라든가 턱 라인, 눈턱감이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보톡스로 침샘 라인을 줄여서 샤프하고 슬림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침샘과 턱 근육은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동시 시술이 가능합니다. 턱 보톡스로 인해서 턱 근육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턱과 귀 사이 볼륨이 눈에 띄는 경우에는 침샘이 원인이기 때문에 침샘 시술로 더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지만 제어민과 같이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침샘 보톡스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피부 레이저나 피부 관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침샘은 피부 깊숙이 존재하고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보통은 피부층 주변에 한정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피부 레이저나 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톡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슈링크나 우세라 같이 깊이 들어가는 시술은 피하는 게 좋고요. 사우나처럼 너무 뜨겁게 하는 경우에는 보톡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턱 밑 침샘은 턱 라인 바깥쪽 양측에 각각 존재해서 이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이중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턱 가운데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침샘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지방이나 피부 처짐에 의해서 이중턱살이 눈에 띄게 되므로 이중턱살을 전반적으로 줄이기 원하는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와 탄력을 주는 레이저 리프팅, 지방층의 감소를 위해서 지방흡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침샘 보톡스는 일종의 특수 부위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경, 혈관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포된 얼굴에 하는 시술입니다. 부작용 없이 정확하게 침샘에 보톡스를 주입해야만이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침샘 보톡스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 보톡스와 함께 시술 시에 간단하게 얼굴 라인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침샘 보톡스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호호 김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